오늘 새벽 경북 문경에서 27세 소방관 김수방 소방교, 35세 소방관 박수훈 소방사님께서 시민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김수방, 박수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대위에서 이 두 영웅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의 정책은 발표로 끝이 아닙니다. 그게 민주당과 다른 점이죠. 지난 24일에 숭실대학교에서 저희가 대학생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답을 진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단가, 1,000원 지원되고 있는 것을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대학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이건 공약이 아니라 그 공약의 실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의 공간에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의 실천하는 과정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 6천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정부에서 1,000원을 제공해 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조금만 늦어도 이 아침밥을 이용하지 못해서 시작 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돼 있었는데요. 지금 2,000원을 물론 저희는 그 5,000원, 6,000원 다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상의 상황, 세금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1,000원을 제공되던 것을 2,000원으로 바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 방향이 단순하게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방향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많이 말씀하셨던 경기 분도 역시 저희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관공서 놔두고 행정구역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 쪽에 북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우회해서 수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미 서울 생활권인 분들이 또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서울 편입 부분만 열심히 하고
경기에서 경기분도 부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공감만 해드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부 여당이고 둘 다 해당 시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의 재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할 겁니다. 그 특유의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김포 그리고 구리, 하남시의 법안을 저희가 이미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경기도민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런 삶을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진심이고 이번에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관리에 연동돼서 의원의 이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물가라든가 공무원들의 이 급여 인상과 연동되는 것이었어 사실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저는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정치 개혁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논의해봐 주시고 진영과 관계없이 논의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죠. 그러니까 의원이 받는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세비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국회의원은 좀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언 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의 어려운 나라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자기 반성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대표께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한가운데서 출범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그 역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인식 세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자기 반성은 전혀 없이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출생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 대표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또 하나의 좋은 장식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만든 장본인은 다수 의석의 횡포를 통한 당대표 방탄 정치로 일관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틈만 나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 정부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관례를 짓밟으며 입법 폭주를 통해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과 위헌적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정오의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 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것인데도 이 대표는 이를 북풍사건, 총풍사건에 비유하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께서 피와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6.25 전쟁의 교훈은 평화는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6.25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욱 분명해진 사실 한 가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로서 유죄 판결이 난 만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옥중 정치를 중단하고 조용히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역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채 4월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이란 차원에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당직자 육성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기획수사, 정치 탄압 같은 억지조차 부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총선 불출마나 공천 배제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천 기준,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겁니다. 공천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 그러니까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문서가 아닙니다. 소련의 문서로 이미 당시 구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